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조재한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앞에 발표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저희의 관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고 실제 여러 언론 매체나 여러 전문가들 의견에서 이런 인공기술 부상이 곧 이제 우리가 성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기술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대부분 최근에 발표한 Generative AI를 포함해요.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2년에서 5년 사이에 곧 어떤 혁신의 성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우리의 관심에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앞에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중의 관심사는 저희가 아주 좀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드는 상황에서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최근에 Generative AI, 그러니까 챗GPT 부분이 이제 대중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관심과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곧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특정하기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 인공지능에 대한 사실 실제 정의 자체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가 다르고 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하는 사실은 정의 또한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청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산업의 범위로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후방 산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산업을 정의를 하고 그 인공지능의 수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 적혀 있는 전방 산업, 그러니까 여기 통계청은 이제 금융, 제종, 유통, 통신, 공공재, 소비재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사실은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저는 이 인공지능 산업보다는 인공지능 향후 이제 산업 혹은 기술이 발전했을 때 그 인공지능의 서비스나 기술의 혜택을 볼 전방 산업에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짧게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 자체는 인공지능 부상과 미래 산업 이슈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질문으로 하면 과연 인공지능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인가? 좀 더 세분화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은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산업적으로. 매출액의 성장이나 생산성의 증대 혹은 수익의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 먼저 좀 논의를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고용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다시 질문을 해보면 과연 좀 무서운 질문이긴 한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사실 인공지능 자체도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앞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정책 당국자에게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좀 인공지능이 과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그래프 좌측에서도 보시다시피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가 2010년 이후로 빠르게 2010년 중반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인공지능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반도체 산업이 최초에서는 주로 이제 군사 무기나 어떤 복잡한 이런 calculation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주로 활용을 하는 형태가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R&D가 사실은 핵심 분야였는데 이 반도체가 우리가 느낄 때 전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결국은 민간의 인베스트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산업 자체로 확장될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프라이빗 인베스트를 주도하는 거는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미국이 이제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국과 뭐 한국은 9번째 정도 지금 위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투자 자체가 뭐 월등하게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이 과연 산업의 혁신을 만들 것인가 혹은 산업의 성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General Purpose Technology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큰 기대를 가지냐고 하면 이게 이전의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일반 목적 기술 그러니까 범용 기술로서 사실은 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일반 목적 기술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면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인공지능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고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시 그 정의에 넣으려는 작업이 있으면서 다 각자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연구를 하기 위한 혹은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청 정의를 보면 인공지능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 분석이나 예측 판단, 즉 인간의 뇌가 이제 기존에 하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사실 OECD에서도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학술적인 연구에서 이제 범용 기술, 그러니까 General Purpose Technology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범위한 산업,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비즈니스뿐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 산업,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대해 혹은 다수의 산업에 대해 그리고 특정 비즈니스나 활동이 아닌 전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범위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 등 결국은 어떤 혁신의 결과로 일어나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기술이 창출하고 그 기술이 그냥 뭐 그 시점에서 그냥 성과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기술이 개선이 되면서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실은 그 전체적인 영향의 범위와 혁신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계속 언급되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혹은 저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사실 좀 보면요. 인공지능이 이미 적용 범위를 보면 산업 부분에서는 뭐 제조업은 물론이고 국방, 보안, 의료, 헬스케어 여러 산업 분야에 실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특정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된 게 아니라 제품의 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 운영, 사후 관리 등 비즈니스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전 과정에서 사실은 활용되는 예시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봐도 아까 앞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철강, 반도체, 여기 금융이나 서비스업 중에 금융이나 게임, 그리고 유통업에서도 사실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저희가 예시를 볼 수 있고요. 그 적용 기술 자체가 사실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많은 리터러처를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야별로 살펴봐도 제품 디자인, 예지 보전, 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그 기업의 특정 산업 내 기업의 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발전의 부분에서 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예전부터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제가 작성한 한글 문서를 이제 영문으로 바꾸거나 영문을 이제 한글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이제 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쓸 때는 상당히 이제 그 번역 자체가 좀 조작했고 약간은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몇 년 사이에 사실은 거의 뭐 그 번역 자체 기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은 빠르게 인프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가 챗 GPT에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활용성, 접근성 자체도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빠르게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사실은 2016년에 저희가 많이 유행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실 기술, 즉 다양한 최근에 발생하는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사실은 결합하면서 발전함으로써 이 단순한 한 기술의 임팩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이 결국은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가 그 특정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조합으로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부분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동시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일반 목적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을 기여할 것이고 우리의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가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활용과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활용과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활용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빠르게 활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빠르게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성과도 많은 어떤 그 컨설팅 페이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비용 절감이 됐습니다라고 사실은 리포트를 많이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뭔가 성과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특정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말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느냐 혹은 국가의 GDP를 높이느냐에 대한 많은 실증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증 분석 결과는 사실은 어떤 기관을 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느냐, 어떤 나라를 선택하냐에 따라 사실은 상당히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과 자체가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성과를 좀 확실한 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경제학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그 논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성과가 난다고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해놓은 논문들도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성과가 나는 건 아니고 소수의 기업,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만 사실 성과가 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 망고의 진리는 아니다. 지금 도입을 한다 해서 성과로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공지능 도입과 성과에 대한 논리는 그 모던 프로덕티비티 파라독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먼저 이 모던 프로덕티비티 파라독스를 논의하기 전에 이제 프로덕티비티 파라독스라는 이제 용어가 먼저 있었는데요. 그 용어는 저희가 예전에 ICT 기술이 먼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그 기술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성과 자체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나 생산성 기술 경제학의 이제 대가이신 브라이언 존슨 교수께서는 이제 AI 자체도 사실은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모던 프로덕티비티 파라독스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던 프로덕티비티 파라독스가 왜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기업이 활용을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데 사실 생산성이 도입 초기에 이제 생산성이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성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실 도입 자체도 이제 주저하게 되면서 어떤 악순환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런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통계가 이제 통계청에서 기업활동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빠르게 활용하는 기업이 늘 것 같지만 통계 작성 이후에 그 통계 수치 자체는 뭐 1. 몇 % 수준에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22년에 4%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통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를 보이는 수치도 있는데 그런 통계들은 일종의 그 샘플링 이슈가 좀 있어서 기업활동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인 이상 기업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저희는 현재 우리 기업과 산업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산업별로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 금융업, 그 교육 관련한 업무에서는 뭐 10% 이상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전히 2%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인공지능 활용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업력별로 신생기업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생기업이 기술에 대한 사실은 거부감이 낮고 그러한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이 낮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기술 경제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 도입 자체도 대규모 기업에서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업 특성에 따라 사실은 향후 도입하는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이렇게 좀 다이버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제가 일반 목적 기술이고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실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품 서비스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제조업을 관심을 둔다 하면 생산 공정에 대한 활용은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쓰일 거라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현실은 사실은 특정 제품 서비스 개발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원천별로 보면 저희가 그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대답한 기업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 활용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는 사실은 뭐 약간 뭐 컴퓨터나 뭐 제가 태블릿처럼 이렇게 사와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 기술을 현 시점에서 국내 그 비즈니스나 생산 활동에 이제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제가 그 직접적인 R&D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은 뭐 중소기업에게서는 배리어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I 도입과 생산성의 관계인데요. 이 연구 자체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저희가 개별 기업의 이제 인공지능 활용과 생산성의 관계를 추정했을 때도 사실은 뚜렷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해서 생산성의 효과가 개별 기업에 있는 거를 저희가 찾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그리고 산업별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저희가 어떤 추정값을 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AI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실제 AI 활용이 높은 산업에서 특별히 AI를 활용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목적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가 나오고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AI를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산업에서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AI 활용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좀 증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목적 인공지능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목적 기술로서의 성과를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칠 영향인데요. 해당 연구는 저희가 이미 발표를 한 여름에 발표를 한 연구라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공지능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 추정값에 의하면 약 32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제가 어떤 방식으로 추정했는지도 사실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라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웹이라는 이제 페이퍼에서 웹의 2020년 페이퍼에서
각각의 기술을 보고 그 기술이 어떠한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건지를 정의를 한 이후에 각각 그 기술이 향후 이제 노동을 대체할 위험이 각각의 직업에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한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전문가들이 다 보고 이 기술이 얼마나 어떤 노동을 대체할 것인지를 보고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위 25% 이상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이제 직업을 정의를 스스로 해보고요. 그 정의값에 맞는 직업의 분포가 산업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그 제조업 부분에서 사실은 대체될 일자리가 가장 수가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건설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종종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제조업에서 주로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사실은 향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일자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자체가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예전에 저희가 좀 일종의 약간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자동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는 주로 이렇게 labor intensive한,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많이 대체가 됐는데요. 실제 저희가 인공지능 일자리의 위험이 될 만한 일자리를 계산을 해보면 전문직 일자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서 이게 과거에 저희가 걱정하던 일자리 문제와는 좀 차별화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 및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발표자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주요국이 이제 현재 인공지능 정책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에 캐나다가 이제 최초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그 층위는 다르지만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도 이제 민간 부분 R&D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사실은 산업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팽창할 준비가 됐는데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사실은 지원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로 인해서 전환되거나 혹은 성과 부분은 빠르게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약간 원천 기술이나 기술 쪽에 좀 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약간 판단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산업에 실제 적용을 하고 혹은 지금 제 발표 이제 논점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이 기술을 통해서 혜택을 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사점을 간단하게 이제 논의드리고 끝낼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정책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시사점을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나 산업적 문제 혹은 그 국민의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정책 시사점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일반 목적 기술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을 보면 특정 기업이 이제 소수 기업이 도입을 하고 있고 소수 기업 자체만 이제 성과를 얻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로 이제 쓰는 정책 시사점은 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성과로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이제 제언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영전략 포럼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반대되는 이제 좀 주로 시사점을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저희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적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이제 가치나 특성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데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지만 현실에서는 활용 비중과 성과가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기업 간의 격차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낮은 활용률과 성과 논란은 반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면 사실은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이러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뭐 활용 비중이 여전히 다른 기업이 낮고 성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뭐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반 목적 기술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산업에서 모든 분야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그때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반 목적 기술을 사실은 고려할 때 이 기술을 먼저 사용하는 부분을 보다는 먼저는 현재 이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 난제가 뭔지, 그리고 일반 목적 기술을 지금 인공지능이 그 포텐셜을 가져 있는 게 그 난제를 사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업이나 산업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의 핵심 난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노동 분야에 뭐 이렇게 안전이 사실은 크게 이슈가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노동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고, 유통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사실은 가장 큰 난제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 그 물류를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형태로 도입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 저희 연구원이 뭐 3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언론에서 상당히 이게 많은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자체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한국은행이나 KDI도 이제 예측을 내고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께서는 일자리라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게 사실은 뭐 상당히 공포적일 수도 있지만 그 노동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태스크가 대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책연구원에 연구자로서 일을 하면 제 태스크는 연구를 하는 게 주 업무기는 하지만 뭐 다양한 그 외에 발표, 뭐 원고를 작성하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일자리를 이제 완벽히 없애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인공지능이 그 인간을 대체할 태스크와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태스크를 어떻게 공유 협력을 가져가는지가 사실은 향후 일자리를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핵심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기술을 도입해서 완벽하게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가 뭐 저희는 이제 제가 노동경제학자는 아닌데 노동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은 믿기 때문에 기술 도입 이후에 이 인공지능과 기존의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상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수적으로 사실은 기술 도입과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자리 사라지는 거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ATM 기계가 생겼을 때 대부분 이제 은행원들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은행원들의 일이 없어지기보다 이렇게 돈을 세는 태스크만 없어지고 다른 업무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해진 게 대표적인 건데, 인공지능은 물론 그 범위보다는 이제 노동을 많이 대체할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일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 R&D가 주도하고 있고 국가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기 내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활용, 비활용 기업에 대한 격차가 확대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혜택을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비활용 기업이 됐을 때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